스트레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루려면은 좀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스트레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의 생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약사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네. 스트레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이게 과연 스트레스 관련한 내용인가, 인문학인가, 철학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루려면은 좀 철학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일할 때의 스트레스,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뭐 이제 어떤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넘어 어떤 삶과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약사님이 정의를 내리는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요? 만약에 누가 저를 스트레스를 줘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 스트레스 안에서 버텨내던가 아니면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면 되겠죠. 근데 그만두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그 행위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생존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스트레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의 생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평생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어요. 벗어날 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받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금방 얘기 드린 것대로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미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라는 행위 자체는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은 참 좋을 텐데 각자의 생존이라는 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행위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나의 생존에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내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죽는 것이 나는 겁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행위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 사실은 처음 듣기 때문에 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자아 정체성, 자아 발견에 대한 문제예요. 되게 중학교 때 배웠다라는 거는 되게 쉽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쉬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평생 동안 찾아도 사실은 그럼요. 찾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거 답을 못 찾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이 참 두렵죠. 그게 왜 두렵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 집 애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어느 날 아침에 눈 탁 뜨는데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기 싫답니다. 알고 봤더니 뭐냐?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난다든지 뭔가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제 예측이 되는 예측이 거니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갈 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겁나지 않으려면은
거는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삶에 당당할 수 있는가, 내가 뭐 어떤 걸 하고 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그럼 전 뭘 해야 될까요? 애매하겠죠. 저는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어떤 분들도 그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저와 똑같은 삶을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서로 다 다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라는 동물 아시죠? 음매소요? 예, 음매소. 예. 그 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소를 보고 저 동물은 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 동물은 보니까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찰합니다. 저 동물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소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는 것일까? 아니면 고기는 싫고 풀을 좋아하니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저 풀 뜯어먹는 동물을 우리 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시킨 게 아닐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그걸 참고 이걸 해야 된다. 고기 먹지 말고 풀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만약 누가 시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죠. 끔찍하죠. 네. 근데 이 끔찍한 것을 사람은 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도 합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란 존재다, 또는 명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일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좋아하게 만들었을까?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은 없는데, 제가 내린 저의 정답은 뭐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생태계를 잘 보면은 각자 사는 방법들이 다 틀려요. 모든 생명체가. 근데 그 생명체가 사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그걸 좋아해서겠죠. 정말 좋아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나는 이런 동물이고 이런 곤충이고 이런 애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 그 행위의 다양성에 의해 가지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러한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 다양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걸 해낸다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죠. 제가 만나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되게 당당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그렇게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라는 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관점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용기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그 행위에 빠질수록 어떤 목표치라는 게 생겨요. 내가 나 여기까지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나 좀 더 하고 싶어. 좀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다니까 사실 이게 끝이 안 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시선은 계속 내가 좋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의 어떤 힘듦은 있어요. 힘듦은 있지만 그것이 괴롭다라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진 않겠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한라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한라산 정상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같이 가자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올라가는데 둘 다 똑같이 힘들겠죠. 힘든데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간 사람은 나 이거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나 이제 더 이상 안 가면 안 될까? 이 스트레스겠죠. 근데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은 힘들어도 야 힘들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나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거니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가지고 힘들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근데 이제 그 힘듦이 나한테 고통이 되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고통이 아니라 그걸 즐길 수 있으려면은 그게 이제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이런 얘기 드렸을 때 좋은 얘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약사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두려움이 있겠죠. 사실 이 두려움까지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큼 문화적인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겪지 못했지만 일제시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막 개발도상국, 그리고 IMF, 또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눈부시게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이 빠름이라는 이 속도가 사실은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 이게 빠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앞선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들이 야 그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살아남았어 라는 생존법을 알려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죠.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래요. 환경의 차이가. 생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시절의 얘기고 지금 세대는 안 맞다라는 거죠. 문화의 속도, 변화 속도가 느린 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거나 아빠가 겪었던 거나 아들이 겪었던 거나 비슷한 문화권이에요. 그러면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지혜가 아버지한테로 전달되고 아버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또 자식들한테 전달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뭔가 격려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은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생존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존중이나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정말 안 맞다, 정말 힘들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MZ라고 해서 야 저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서. 우리 눈에서는. 근데 보면은 뭐가 다르냐? 저희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윗대나 저희까지만 해도 뭐냐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라는 이미 고정관념이 가져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는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시대적으로 너무 이제 빨라졌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으로 리드하지 말아라는 건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요. 옛날에 먹으면 이거 벌써 살찐다. 그걸로 끝이었지만 지금은 먹는 것도 재능이 됐어요. 뭐 먹방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돈 버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즐기면은 그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들에게는 야 좋아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야 이제 좋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그게 너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도 한번 노력해볼게.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시대에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의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무조건 참고 버텨라. 그렇다면 지금은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서 네 삶을 좀 충만하게 살아봐. 이게 뭐 스트레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약사님은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약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약국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약국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약국도 운영을 하고 했었고 지금도 이제 있긴 있는데 약사가 약국 안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 안에 있으면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데는 필요한 일일 수는 있으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직업을 부정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저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사가 된 직업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결합을 해서 약사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다른 시점에서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뭐 운동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네. 다 아울러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돕는데 일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